네, 안녕하세요. 저는 표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표진규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비욘디 채널에서 저희 작지만 제가 운영하는 요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섭외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감기 자주 걸리는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사실 저희 좀 양해 말씀 부탁드려야 될 게 여기가 저희 진료실인데 옆에 방 선생님이 진료하고 계시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조금 울음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진료하는 이렇게 아이들 울음소리 가득하면서 활기찬 분위기의 진료실이니까 조금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바로 제가 발표를 시작을 할게요. 먼저 조금 시작하기 전에 저 같은 이렇게 근처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하루에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희는 너무 웃기게도 한 100명 정도 환자를 본다 그러면 한 99명은 감기 환자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감기를 다루고 감기 환자를 보다가 되게 신기한 거는 한 명 정도가 그 중에서 되게 이상하고 되게 좀 심각한 질병을 가진 애가 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감기 환자를 계속 보다가 그 심각한 애들을 놓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감기 환자를 잔뜩 보고 요 한 명의 그런 위험한 아이들을 골라내서 요 친구들을 검사하고 큰 병원을 보내고 요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기 환자들을 정말 외래에서 많이 접하고 대하고 오히려 대학병원 있을 때보다 이렇게 의원에 나오니까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감기 환자들을 다루게 되는데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이러면서 감기 바이러스가 이런 거구나 이걸 명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라이브 방송을 쫙 1시간 동안 저랑 같이 보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가 만약 감기를 계속 걸리고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감기를 좀 조금이라도 적게 걸릴 수 있는지 그거를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PPT 시작할게요. 네, 그래서 감기 자주 걸리는 아이입니다. 제가 발표를 할 목차는 일반적으로 저희 외래에서 저희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감기 관련해서. 그래서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지를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저희가 감기를 잡으려 그러면 감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기가 도대체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래서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감기가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이 따로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감기를 유독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래 진료 보다 보면은 요즘 부모님들이 고민이 되게 많으세요. 뭐냐면 3월 달부터 좀 어린 나이인데 우리 애를 어린이집에 처음 이렇게 보냈는데 애 떨어뜨려 놓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애를 보내고 나니까 감기를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6월 달인데 한 3개월 동안 감기를 걸리고를 계속 반복하는데 우리 애가 이거 뭐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면역력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아이 면역력을 특별하게 막 이렇게 길러줄 수 있는 특수한 영양제나 아니면 특별한 방법이 좀 있는지 그리고 애가 3월부터 지금까지 약을 계속 먹는데 이렇게까지 약을 먹어도 아이에게 문제가 좀 없는지 오늘 제 발표 들으시는 분들은 요거에 대한 답을 다 내리실 수 있게끔 제가 한번 만들어 봐 드릴게요. 먼저 우리 애가 감기를 왜 이렇게 많이 걸리는지를 좀 알라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사회의 그 상황을 좀 아셔야 되세요. 뭐냐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만 해도 한 1.47명의 출산율이었는데 지금은 출생률이 거의 한 0.68명? 요거는 말도 안 되는 출생률이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이렇게 출생률이 점점 줄어들면은 원래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니까 도는 바이러스도 많이 안 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아이들은 자꾸 감기를 걸릴까요? 그 이유는 출생률은 주는데 지금 요 조그만한 요 아이들 인구수가 전부 다 수도권과 신도시로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농촌 지역 대비해서 구도심, 신도시에 소아 인구수가 엄청나게 밀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농어촌 지역에는 애들이 감기를 그렇게까지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구도심이나 뭐 수도권, 신도시 이렇게 갈수록 아이들이 점점 더 감기를 자주 걸리고 그 도시 전체에 감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 어린이집을 보내는 연령이 점점 더 어려지고 있어요. 이게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더 어린 시기에 이제 어린이집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의 면역 체계는 아직 미성숙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가면 자꾸 바이러스로부터 노출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감기를 자주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잔뜩 많은 신도시 같은 경우는 모든 아이들이 감기를 다 자주 걸리게 되니까 이 도시 전체에 바이러스가 많이 도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그 0에서 2세 사이에 아이들이 어린이집 이용률이 한 58.1%나 되고 한 3에서 5세까지 가면은 90.5%, 요거 엄청나게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돌면서 이 도시 전체에 균이 좀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집은 맞벌이 부부고 아이는 어린이집을 보내긴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는 어떻게 하면 감기를 좀 적게 걸리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답을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알라 그러면은 감기가 뭔지부터 아셔야 되세요. 감기는 흔하게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뭐 창문을 열고 잤다던가 아니면 너무 추운 환경에 노출됐거나 비를 맞았거나 그래서 감기 걸렸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감기는 원인이 그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생기는 게 바로 감기입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모든 감기는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생기는 거예요. 보시면 바이러스가 요 코 쪽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입 쪽으로 들어와서 내 코, 입 안에 있는 비인두강에 염증을 일으키는 걸 저희가 감기라고 합니다.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이제 콧물이 나게 되고 요 바이러스를 배출하려고 기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요 염증 반응 때문에 뇌로 자극이 돼서 열이 나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하게 우리가 감기라고 하는 건 바이러스가 내 입 안으로 들어와서 요 목 위쪽에 염증을 일으켜서 생기는 게 감기다. 요걸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는 거가 좋아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 목 위에서만 감염을 일으키지 않고 더 깊숙하게 쑥 깊게 들어오면은 이제 모세기관지염이 되거나 폐렴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감기는 일반적으로 요 목 위의 공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감기는 추위 때문에 걸린다 아니고 비 맞아서 걸린다 아니고 바이러스가 내 코나 입 속으로 쑥 들어와서 걸린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어떠시냐면 뭐 코로나처럼 이렇게 바이러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감기들은 그래도 뭐 추위 때문에 걸리고 애가 수영하고 나서 다음날에 걸리고 이러니까 뭐 환경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바이러스 감염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감기는 다 바이러스 때문이고 제가 외래에서도 바이러스를 계속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많이 도는 바이러스가 뭐냐, 제가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3개만 딱 가져와 봤어요. 하나는 라이노 바이러스라고 요즘에 라이노 바이러스는 사실 1년 내내 돌아요. 그래서 요거야말로 간단한 기침 콧물 일으키는 한 3일에서 7일 정도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바이러스가 라이노 바이러스. 그리고 최근에 아데노 바이러스가 좀 돌았거든요. 요거는 열도 심하게 일으키고 심하면 눈곱이랑 결막염도 일으키고 장염도 일으킬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을 요건 한 2주 정도 가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일으키는 균이 아데노 바이러스입니다. 최근에는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요 녀석은 또 감기 목적보다 조금 더 깊게 후두까지 염증을 일으켜서 막 컹컹 기침을 유발하고 심하면 폐렴까지도 일으키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 가는 그런 바이러스도 최근에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외래에 오시는 부모님들 애가 막 열이 너무 펄펄 나고 심해서 막 코 검사 한번 나가보면은 이런 균들이 실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한테 요 바이러스가 있어요 하고 딱 보여드리면은
되게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왜냐면 이게 바이러스 때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진짜로 나와버리니까. 근데 실제로 요거 세 가지 균 말고도 바이러스는 한 200여 가지나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계속 감기를 걸리고 반복을 하는데 그게 각각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요걸 반복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프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한 200여 가지 바이러스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세 가지 균 설명을 왜 이렇게 열심히 했냐면 요 세 가지 균이 이렇게 특징이 보면 다 다르거든요. 기간도 다 다르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공통된 특징이 좀 있어요. 뭐냐면 경과가 다 요런 모든 바이러스는 잠복기를 가지고 있고요. 요 잠복기를 거쳐서 처음에 한 3일 정도 지나면 점점 기침, 콧물, 열이 나빠졌다가 요게 꺾여서 서서히 좋아지면서 쓱하니 감기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감기가 걸리면 요런 산 모양을 그리면서 아이가 좋아지게 됩니다. 요게 짧게 끝나는 균이 있고 길게 가서 몇 주 동안 가는 균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잠복기가 있는 거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오늘 갑자기 저녁에 열이 팍 났어요. 그러면 바로 어저께 이제 찬 공기 쐬고 막 애가 이상한 거 아이스크림 먹고 이래서 감기가 걸린 게 아니라 얘가 열난 지 한 3일에서 5일 전쯤에 미리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그게 3일 동안 내 몸 안에서 이렇게 퍼지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증상을 파악하니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그래프 보고 아셔야 되는 특징은 요 경과를 현대의학이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저도 소아과 의사지만 아무리 약을 세게 쓰고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예를 들어 이렇게 12일 정도 갈 바이러스를 제가 약을 잘 써서 막 한 5일, 6일 만에 끝내봐야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막 7일 갈 거를 3일 만에 끝낼 수 있으니 나한테 와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노벨상을 타실 거예요. 아직 현대의학이 감기를 잡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바이러스가 이런 경과를 밟는다는 거는 조금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감기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데, 감기는 전염력이 있어요. 대부분은 공기 중으로 애가 기침을 팍 하면은 바이러스가 여기저기 이렇게 산재되어 있게 되고 그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게 내 아이의 코나 입으로 들어와서 걸리는 게 감기고, 그것 말고도 감기 걸린 애가 장난감 가지고 놀면 우리 애가 그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입으로 싹 하니 가져가면 접촉으로도 감기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기 걸렸을 때 진짜 중요한 특징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약으로 빨리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항생제는 아예 바이러스에 효과가 전혀 없는 치료예요. 바이러스를 흔히 빨리 잡으려고 항생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생제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효과가 1도 없고, 또 하나 신기한 거는 콧물을 줄여주거나 기침을 줄여주거나 하는 효과도 항생제는 1도 없어요. 그러면 대체 의사들이 감기 걸렸을 때 왜 자꾸 약을 처방하냐, 약이 효과가 없는데. 이걸 왜 그러냐면, 감기가 왜 일주일 동안 알아서 다 자기가 아팠다가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약을 하나도 안 써도 감기는 나빠졌다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기 약은 요 심해지는 증상을 막 눌러줘 가지고, 그래서 아이가 요 7일 동안 겪을 감기를 조금 더 수월하게 편안하게 넘어가게 하려고 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게, 의사들은 감기약을 쓰는 이유가 빨리 감기를 끝내려고 쓰는 게 아니라 증상을 좀 눌러줘서 요걸 편안하게 아이가 넘어가게 하려고 약을 쓴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좋으세요. 또 하나는, 항생제는 그러면은 의사들이 왜 자꾸 처방을 하냐, 저도 항생제를 쓸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언제 듣냐면, 항생제는 바이러스에는 안 듣는데 세균에는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기가 아까 산 모양으로 이렇게 나빠졌다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감기가 이렇게 좋아질 때쯤 세균을 딸고 들어오는 합병증이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기가 귀 쪽으로 퍼지면서 이제 세균이 중이염으로 합병되는 경우,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부비동염으로 합병증을 일으키는 경우, 아니면 너무 깊게 들어가면서 이제 폐렴합병증을 일으키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 합병증인 세균을 잡으려고 쓰는 게 바로 항생제예요.
항생제는 감기 바이러스를 처음부터 딱 써가지고 빨리 잡으려고 쓰는 게 절대 아니고, 이런 합병증이 생겼을 때 그 합병증을 조절하려고 쓰는 게 항생제다. 요것도 알고 계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이게 바람직한 약물 사용법인데, 저도 사실 딸이 둘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다니고 그래요. 근데 저희 딸들도 감기 다 걸리는데, 저는 저희 딸들한테 감기약을 어떻게 쓰냐면, 처음에 얘가 기침 콧물을 막 흘려요. 그러면 기다려 봅니다. 그래서 이틀 3일 정도 기다리면 점점점 기침 콧물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애가 막 이렇게 잠자는데 힘들어하거나 먹을 때 좀 힘들어하거나 그러면 그때 가서 천천히 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증상들을 막 눌러주면은 이렇게 똑같은 약을 쓰고 있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탁하니 꺾이거든요. 그래서 콧물 기침이 좀 줄어든다 싶으면 콧물 기침이 남아 있더라도 감기 약을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증상은 자연스럽게 자연호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나 약을 좀 최소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약만 쓰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혹시 우리 딸한테 이제 중이염이 생기거나 뭐 부비동염이 오거나 폐렴이 오거나 요런지 세균합병증이 동반되는지는 한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정도로 체크를 계속 해줍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이런 합병증이 딱 생기면 그때 가서 천천히 항생제를 투여를 해요. 그래야 딱 적당하게 항생제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조금 감이 좀 오시나요? 그래서 제가 감기에 이렇게 좀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흔하게 애가 너무 아프면 엄마도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기를 자주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그냥 감기를 자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아직 면역력이 미성숙해서 바이러스가 여러 개에 노출이 되면은 이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몸 안에서 감염을 거기에 일으키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감기가 자주 걸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면역력이 좀 미숙한 아이가 집단 생활 환경을 어린이집을 빨리 보내게 되면 당연히 균으로부터 노출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위생 습관 부족인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돌쟁이 애들을 어린이집을 보내면 걔네들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당연히 입으로 손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묻혀있는 바이러스들을 바로바로 입으로 섭취를 한 다음에 오면 애들은 감기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감기가 자주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소아과에서는 어린이집을 언제 보내라는 거냐, 선생님은 언제 보내셨으면 좋겠냐 물어보시면 답이 좀 정해져 있기는 해요. 뭐냐면 만 3세입니다. 만 3세만 넘어서 어린이집을 보내셔도 애들이 감기 릴레이를 잘 안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면역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상태에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3세 이전에 지금 우리 애가 어쩔 수 없이 맞벌이 부부라서 보내야 된다, 그런 집은 어쩔 수 없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3세 이전에 어린이집을 보내시는데 애가 막 이렇게 말이 좀 늦어서 말을 빠르게 조금 시키려고, 아니면 뭐 다른 친구들이랑 조금 사회작용을 조금 발달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린이집을 보내요, 이런 집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만 3세 이전 애들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3세 이전 애들, 아마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2돌짜리, 돌짜리 애들 같이 모아놓으면은 막 소꿉장난하고 역할놀이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각자 다 개인 플레이예요. 그래서 요때는 자기들끼리의 그런 사회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때는 엄마와 아이와의 사회성 그리고 언어작용, 요게 정말 중요한 시기라서 요때는 자신 있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집에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 3세가 넘어서 아이를 보내시는 거를 소아과 의사들은 추천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감기를 좀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뭐냐면, 되게 쉽지만 만 3세서부터 어린이집을 보내면 감기 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으시면 3세 넘어서 보낸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게 쉬우신데, 근데 사실 이거 되는 집들이 요새는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맞벌이도 해야 되고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애가 어린이집을 가잖아요. 갔다 온 다음에는
거의 집에서만 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게 애가 막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서 애가 어린이집에서 집에 온 다음에도 그 다음에 키즈 카페도 가고 막 수영장도 가고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랑 모임도 자주 갖고 이러면은 안 그래도 어린이집만 해도 바이러스 노출이 엄청나게 많은데 요런 다른 친구들 있는 데에서도 바이러스로부터 노출이 되면 얘는 감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보내야 된다. 그러면 집에 딱 오면 거의 집에 있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랑 동네 산책 정도로만 외출을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사실 실내 놀이시설보다 야외 놀이터가 더 낫거든요. 근데 야외 놀이터도 혹시 아이들이 너무 많이 북적이고 있다고 하면 그런 곳은 잠깐 피하고 아이들이 조금 없는 곳을 찾아다니시는 거. 요게 감기를 예방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에요. 그리고 좀 어린이집을 일찍 보내는 아이들일수록 특히나 물건을 집어서 이렇게 입으로 가져가는 습관을 좀 일찍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가 좋으세요. 그리고 요거 슬라이드는 제가 현실적인 감기 예방법 일부러 두 번째로 넣었어요. 왜냐면은 아이들의 면역 기능을 높이는 방법이 뚜렷한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너무 어려서 면역 기능이 약한 건데 얘를 막 면역력을 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바이러스로부터 노출은 많이 되는데 얘가 다 이겨내고 막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다만 의학적으로 이제 입증된 면역 기능을 높이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균형 잡힌 식사예요. 영양제를 잔뜩 먹이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식사, 특히나 단백질을 편식하는 친구들이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감기는 이렇게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항하는 항체를 몸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다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안 먹고 생선이나 뭐 계란을 안 먹는 친구들은 이렇게 항체 형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단백질을 충분히 그리고 탄단지, 무기질을 굉장히 골고루게 편식에 오히려 더 신경을 쓰시는 거가 좋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감기 자주 걸리는 아이들 중에서 밤에 새벽에 너무 여러 번 깨고 잠을 못 들고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수면을 해결해 주셔야지 감기를 조금이라도 적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영양제를 잔뜩 먹이거나 뭐 감기에 좋은 영양제는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딱 요 두 가지입니다. 유산균과 비타민 D. 요거는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입증된 거기 때문에 요 두 가지는 열심히 먹이셔도 되세요. 그것 외에 이제 영양제를 여러 개를 막 잔뜩 먹인다던가 아니면 되게 고가의 비싼 한약을 사서 먹여서 애를 무적으로 만든다던가 아니면 감기 안 걸리는 음식이 있어서 애를 막 그거 열심히 먹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알려진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저도 저희 보호자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께 여러 번 물어봐서 알아요. 이거 결국에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 슬라이드를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릴게요. 어머님, 아버님들이 애가 감기 자주 걸려서 너무 속상하고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아는데 그 열심을 이렇게 잘못된 접근에다가 열심을 쏟으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우리 애가 자꾸 감기가 걸리는 건 내가 막을 수가 없겠으니까 센 약을 써서 빨리 얘를 끝내버리는 그런 센 약 써주는 선생님을 찾아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항생제를 처음부터 쓰면 그래도 감기가 좀 빨리 끝날 거야. 이런 생각도 버리시는 게 좋아요. 이게 효과가 있으면 저도 이렇게 해드리는데 사실은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실제로 써봐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치료법을 찾아서 영양제를 잔뜩 먹이거나 고가의 다른 제품을 사서 먹이시는 거 그런 거는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런 데에 뭐 돈이나 열심을 쏟으실 바에야 올바른 접근, 그래서 아까 바이러스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기가 자주 걸리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다른 아이들을 좀 피해 다니고 외출을 자제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고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 균형 잡히게 식사, 그 편식을 고쳐주시는 거 요거에 열심을 다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아이의 수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수면을 해결해 주시는 거 요렇게 신경을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만 3세 이전 아이들한테 열심히 감기 관리를 해주시면은 아이가 한 살 한 살 크면서 점점점 감기 걸리는 빈도수가 떨어져서 성인이 됐을 때는 1년에 이제 한두 번밖에 안 걸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감기라고 하는 거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정답이고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한데 실제로 제가 답을 진료를 많이 보고 환자들한테 이것저것 시도해 봐도 정답은 요것밖에 없어요. 근데 좀 특별하게 이렇게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이 따로 있거든요. 어떤 아이들이냐면 알러지 질환이 있는 아이들, 특히 알레르기 비염 있는 아이들 요새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천식 있는 아이들은 감기 관리를 특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되세요. 또 하나는 중이염에 자주 걸리는 아이, 그리고 미숙아랑 저체중아 아이들은 감기를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먼저 알러지 비염이랑 감기가 어떻게 관련이 있냐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알레르기 비염이 있잖아요. 그러면 감기를 계속 걸리고를 반복을 하는데 그게 감기가 한 번 걸리고 한 3일, 7일 만에 끝나야 되는데 콧물만 남아서 계속 콧물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 감기를 또 걸리면 기침, 열, 콧물 또 생기고 그러다가 나머지 기침도 끝나고 열도 끝났는데 코만 남아요. 그러다 또 감기 걸리고 그래서 코를 항상 몇 달 동안 이렇게 코에 달고 다니는 아이들이 보통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요건 단적인 예인데 뭐 강아지 알러지가 있는 애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얘가 개를 기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감기가 계속 릴레이를 이으면서 콧물이 끊이지를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강아지를 딱 피한다, 강아지를 다른 데로 만약 보냈다, 할머니 집으로,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감기를 걸리는 건 걸리는데 요렇게 쉬는 시간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감기가 3일, 7일 만에 빨리빨리 끝나고 이어지는 느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친구들은 알레르기 비염을 같이 조절을 하면서 그러면서 감기를 안 걸리게 조심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천식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천식은 이제 콧물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기침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한 번씩 밤에 막 호흡곤란이 오거나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천식의 그 원인이 되는 알러지 항원을 좀 피하면서 천식약을 쓰고 조절을 하면서 감기를 걸리면 감기가 조금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쉬는 시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천식 있는 친구들도 천식 조절을 열심히 해주면서 감기를 조절해 주셔야 되세요.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건데 아이들은 원래 요 유스타키오관이라고 귀랑 코 공간을 이어주는 그 관이 원래 짧고 수평이라서 중이염이 감기를 걸리면 합병증으로 아까 세균합병증이라 그랬죠? 그게 너무 쉽게 잘 생기는 구조예요. 그래서 원래도 아이들은 어렸을 때 감기를 걸리면 중이염을 한두 번씩은 거의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유독 감기가 걸렸다 하면 무조건 중이염이 오는 아이들, 그리고 한 번 중이염이 걸리면 막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오래 가는 아이들은 귀의 구조가 유독 더 안 좋은 아이들이거든요. 요런 친구들은 중이염이 자꾸 생긴다 그래서 항생제를 막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쓴다 그래서 요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요 친구들은 아까 전에 그 비인두강에 있는 염증 생기는 거가 이제 감기라 그랬잖아요. 요 감기가 안 걸려서 염증이 빠져나와야 귀에 있는 중이염이 쪼르륵하니 빠져나와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만약에 중이염이 너무 자주 걸리고 좀 오래 가는 친구라고 하면 유독 감기 관리를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 미숙아랑 저체중아로 출생한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우리 또래 애들 다른 친구들이 어린이집 간다 그래서 그 나이에 어리게 해서 바로 보내시면 얘네야말로 다른 친구들보다 면역력이 훨씬 더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딴 애들보다 감기도 몇 배 이상으로 많이 걸리게 되고 이 친구들은 또 문제가 감기를 너무 많이 걸리면 식욕도 떨어지고 애가 잘 성장을 잘 못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미숙아의 저체중아인데 이제 어린이집을 안 보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어린이집을 최대한 늦게 보내고 보내실 때도 이렇게 다른 친구들로부터 노출을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감기에 대해서 쫙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감기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추위와 비를 맞아서 감기에 걸린다. 요건 잘못된 사실이고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요 바이러스의 노출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양제로 감기를 안 걸리게 만들 수 있다. 요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균형 잡힌 영양 식사는 중요하지만 특정한 영양제가 감기를 완전히 예방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항생제로 감기가 빨리 낫는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항생제는 그 감기의 합병증인 세균 감염에만 효과가 있고 바이러스성 감기에는 효과가 전혀 없다. 이것만 오늘 알고 가셔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감기 자주 걸리고 막 중이염 걸리고 비염 터지고 요런 친구들이 오셔가지고 엄마들 표정을 제가 딱 보면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으세요. 근데 하나 좀 아셔야 되는 건 감기는 절대로 무서운 질병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감기를 걸리고를 반복하면서 면역 기능이 점점 더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성인 면역력에 딱 도달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감기를 자주 걸린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최대한 우리 아이가 감기 안 걸릴 수 있게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예방법을 열심히 실천해 주시는 거가 좋습니다.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인데 바이러스를 이해하셔야 되고 감기는 무조건 바이러스 때문에 걸린다. 요거를 기억해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요 바이러스로부터 노출을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기본에 충실해서 영양, 수면, 위생을 지키는 것이 감기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쫙 이렇게 훑어들었는데 좀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제가 지금 한번 댓글들 좀 보면서 질문들 한번 답변을 드려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약 먹고도 감기가 오래 안 걸리면 큰 병원 가야 할까요? 기분 좋은 하루님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병원에 가시잖아요. 그래도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큰 병원에서도 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기게도 여기 병원 저기 병원 다 돌다 보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얘가 좋아질 때가 돼서 좋아진 건데 꼭 대학병원 갈 때쯤 되면 애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학병원 가면은 이게 좋아지겠지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감기는 기다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배우 봉태규님 닮으셨다고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이세요. 그리고 어디 볼게요. 천식이 있으면 감기에 자주 걸리나요? 감기에 걸리면 빨리 가나 하나요? 요거는 천식이 있다고 감기 바이러스에 더 자주 노출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천식이 있는 친구들은 바이러스가 감기로 잘 안 끝나요. 감기가 걸리면 이상하게 다른 친구들은 기침 콧물만 하고 끝나는데 요 천식이 있는 친구들은 쌕쌕거리고 호흡곤란이 동반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감기가 걸릴 때 유독 더 기침이 심하고 오래 간다가 맞는 말이고 감기를 더 자주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퇴근하는 라이언님이 성인도 이거 해당되나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성인도 해당되고 사실 요거 코로나 예방하는 방법, 독감 예방하는 방법 다 똑같아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한테서 옮은 감기가 유독 일반 감기보다 더 독하던데 기분 탓이라고 하기엔 매번 독하다 보니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무슨 이유냐면 어른들도 이제 어린이집이 아니라 어른들은 직장을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는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만 가득해요. 그래서 누가 감기가 걸렸어도 이게 이제 공기 중으로 돌아도 이게 나한테는 잘 안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애들이 많은 곳에는 감기가 막 돌아도
서로가 다 같이 걸려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생균 하나를 가져오면 이게 한두 명한테만 걸리고 끝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체가 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센 바이러스가 여러 개가 아마 돌고 있을 거예요. 그걸 집에 가져오게 되면 이제 어른들이 옮아도 독한 감기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애들한테 유독 독한 감기가 따로 있고 어른들 감기는 약한 감기이고 요런 거가 아니고 면역 기능의 차이예요. 그리고 아이가 감기를 1년 내내 달고 사는데 요거 괜찮은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 제가 사실 저희 표소학과 여기 오시는 분들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오늘 PPT로 해서 쫙 설명한 내용들 있잖아요. 요거를 한번 열심히 실천을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저는 외래에서 감기 약만 처방하지 않고 실제로 요 내용을 보호자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한번 해보시고 어떤지 알려주세요 라고 피드백을 받는데 보통은 그 백날 약 먹는 것보다 요런 거 이렇게 노출 맞고 막 이렇게 놀이방 피하고 요런 것들이 훨씬 더 감기 적게 걸리게 돼요. 그래서 한번 써봐 주시면은 되게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간혹 가다가 여기 오셔가지고 면역 기능 검사하는 거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1년 내내 감기 걸렸는데 얘가 면역 기능이 뭐 문제 있는지 한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하는데 사실은 있기는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피 검사해가지고 그 면역 세포들을 저희가 피 검사로 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B셀, T셀, 뭐 IgG, AM 이런 것들을 좀 뽑아가지고 실제로 면역 기능이 저하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거의 전국에 손꼽힐 정도로 잘 없어요. 그래서 흔하게 하는 검사들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서 뭐 한 달에 막 한 열이 네다섯 번씩 걸리는 거를 한 1년 넘게를 애가 계속 한다거나 아니면 언제 한번 폐렴 걸려서 코 검사했는데 균이 막 다섯 여섯 개가 동시에 나와버리거나 이런 애들은 면역 기능에 문제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나오면 조금 심각한 거예요. 그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막 주기적으로 맞아야 되고 그거는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하는 방법은 있지만 일반적인 우리 아이들은 면역 기능에 그렇게 피 검사에서 나올 정도로 막 면역 기능 저하가 있는 친구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조금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타고나게 면역 기능이 아예 유전적으로 좀 떨어지는 친구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래서 우울 애기가 감기는 아니고 절기 바뀔 때마다 코가 줄줄 나오고 코 막혀서 잠도 못 자요. 열은 없고 병원 갈 때마다 비염 같다고 하는데 비염 치료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비염 환자들도 제가 주되게 다루고 있는데 요것도 내용이 좀 길기는 한데 아이 연령대 따라서 조금 달라요, 비염은. 그래서 얘가 그리고 비염이 다 똑같은 비염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환절기에만 비염이 심한 계절성 비염이 있고 1년 내내 코를 달고 다니는 통년성 비염이 있어요. 알러지 검사를 한번 해보면 계절성 비염 아이들은 보통 꽃가루가 나오거나 막 이러는데 이제 통년성 비염은 집안에 있는 진먼지 진드기라든가 아니면 개 키우는 집이 아까 전에 예로 설명드린 개 알러지가 있다던가 이런 집에 있는 항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각각 뭐가 알러지가 있는지에 따라서 대처법이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해 주신 절기 바뀔 때마다 코가 나온다고 하면 요 치료법은 사실 예를 들어 봄철 꽃가루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 봄이 오기 직전부터 치료를 시작하는 게 효과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미 꽃가루 알러지가 팍 터지고 나서 항히스타민제를 계속 써서 조절을 해봤자 사실은 이게 잘 안 눌리거든요. 이게 조절 뭐 좀 증상을 좀 완화만 시킬 뿐이지 끝나지는 않는데 요 봄이 오기 직전부터 코에 뿌리는 약을 막 쓰기 시작하고 항히스타민제 쓰고 이러면은 요게 은근히 이제 비염 거의 없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매번 감기 때마다 병원 가기에는 선생님들도 늘 별거 아니라는 듯 말씀하시니 좀 눈치 보이기도 하네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지금도 강의를 하지만 별거가 아닌 건 맞는데 이게 그 애 키우는 저도 애기 아빠지만 저희 애 감기 걸리면 저도 정말 속상하거든요. 애 열 펄펄 나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그래서 저는 별거 아니라고 보기보다는 요 바이러스가 뭔지를 좀 알면은 이게 센 바이러스가 있고 약한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약한 바이러스는 사실 별거 아니고 진짜로 아까 말씀드린 뭐 아데노 바이러스, 막 파라인플루엔자 이거는 진짜 얘가 힘들어 하거든요. 요런 거는 조금 거기 맞춰서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해줘야 돼요. 속상하긴 하시겠지만 그 좀 집에서도 애가 감기는 걸렸는데 기침 콧물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별로 안 힘들어한다 그러면 마음을 좀 놓으시고, 얘가 진짜로 힘들고 처지고 심해 보인다 그러면 좀 긴장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님,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으로 감기 걸리는 건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요게 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선풍기나 에어컨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가 몸으로 들어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다만 요게 영향을 어떻게 주냐면, 바람을 직접 내가 이렇게 코랑 입으로 쐬잖아요. 그러면 점막이 건조해져요. 이게 촉촉해야지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요걸 그냥 흘려낼 수가 있는데, 이게 바싹 마르고 건조해지면 바이러스가 혀에 닿으면 싹 하니 이제 몸 안으로 들어오고 코 점막에 닿으면 쏙 하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선풍기를 직접 쐬는 거는 감기 바이러스에 되게 취약한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직접 쐬지 말고, 에어컨을 틀더라도 직접 쐬지 말고 요거를 뭐 천장으로 향해 놓으신다던가 해서 온도만 떨어뜨려 놓으시는 거는 감기와 전혀 연관이 없으세요. 비염이 있으면 알러지 검사 해보는 게 좋을까요? 하시는데, 이거는 조금 주관적이에요. 비염이 있더라도 아이들이 그 비염에 적응해서 하나도 안 힘들어하고 그냥 한 번씩 그냥 킁킁거리기만 하고 지내는 애들은 알러지 검사는 굳이 안 하고 그대로 지내셔도 되지만, 애가 막 잠도 못 자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애가 맨날 코 이렇게 비비고 있고 발진 생기고 이런 친구들은 원인을 찾는 거가 일단은 1번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해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락성대학교님, 선생님 혹시 축농증이랑 감기랑 비염은 겉으로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많이 받는 질문인데, 이거 원리는 이제 아까 전에 감기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코 안이랑 입 안에 비인두강에 염증이 생기는 거를,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염증이 생기는 걸 감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염은 뭐냐면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생기지 않았는데 코에 자꾸 염증이 생기는 거를 요걸 비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알러지 때문에 비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오염 때문에도 비염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원인이 아닌데 콧물이 자꾸 나고 코가 막히고 이런 것들은 비염이라고 보시면 되고, 축농증은 다른 말이 부비동염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축농증은 코 요 비인두강 바로 옆에 여기 볼 쪽이랑 그리고 눈 요 위에 쪽에 여기에 부비동이라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감기가 합병증으로 퍼져서 요렇게 부비동염을 일으키거나 요렇게 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세균 감염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조금 써줘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는 요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부비동염은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꾹 누르면 애가 으악 하면서 아파서 만지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얘 부비동염이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세요. 근데 조금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콧물 색깔이 노랗다고 해서 무조건 부비동염이 아니에요. 제가 외래에서 수없이 많은 감기 환자들을 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콧물은 보통 어떻게 진행하냐면, 모든 감기가 콧물이 노래졌다 투명해졌다 노래졌다 투명해졌다 색깔 막 초록색 됐다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소아과 교과서에도 코의 색깔로 이제 항생제를 쓸지 말지 부비동염 여부를 결정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의 색깔보다는 아이가 열을 동반하는지, 그리고 콧물 지속 기간이 2주가 넘어가는지, 그리고 양볼을 아니면 요 눈 위에를 눌렀을 때가 아파하는지, 이런 것들로 부비동염을 판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비염이랑 감기 요거 구별하는 거는 사실 의사들도 되게 어렵기는 해요. 근데 조금 팁을 드리면, 감기는 기침이 보통 있어요. 그래서 기침이랑 콧물을 섞어서 한다 그러면은 보통 감기고, 그리고 비염은 절대 열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열 나면서 콧물 난다 그러면은 보통 감기로 보시면 되고, 코만 난다
그리고 코가 좀 오랫동안 난다. 그러면은 요거는 비염이 조금 있나? 라고 집에서 의심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이 아이들 기관지에 미치는 영향 좀 알려주세요. 남편이 밖에서 피워서 괜찮다는데 냄새도 분명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흡연은 근데 사실은 이거 몰라서 안 피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은 기관지가 너무 미숙해가지고 요런 대기 오염이나 흡연이나 요런 거에 어렸을 때 요게 손상을 받으면 클 때도 계속 손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흡연에 노출이 되면 정말 안 좋은데 특히나 요런 비염이나 좀 천식기가 있는 친구들이 흡연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이게 그 외부 물질을 막 배출하려고 과잉 반응을 해서 막 기도도 쫙쫙 좁아지고 코도 막 좁아져 가지고 증상이 엄청 심해지거든요.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얘기해 봐 주시고 나중에 흡연 관련된 것도 제가 기회가 되면은 좀 모아서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열감기일 때 수액 맞으면 도움이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애가 막 열이 펄펄 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수액을 맞아서 애 감기를 빨리 딱 하니 끝내버릴 수가 없어요. 요거는 수액으로 애를 빨리 낫게 해야지 하고 맞는 게 아니에요. 요 수액은 왜 맞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물이 자꾸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거는 탈수를 교정하려고 맞는 게 바로 수액이에요. 그래서 수액을 맞는 목표는 아이가 열이 나면서 애가 막 하루 종일 처지고 잠만 잘라 그러고 소변도 잘 안 보고 먹는 양도 적고 축축 늘어지면 이게 탈수의 증거거든요. 그런 애들은 좀 입술도 바싹 말라 있고 점막도 다 건조해져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한테 수액을 딱 맞춰주면은 열감기 있을 때 애가 컨디션이 확하니 좋아져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열감기도 마찬가지인데 바이러스 경과를 저희가 꺾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요 기간을 애가 탈수가 오지 않게끔 잘 넘어가게 하려고 수액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수액을 맞는 기준은 애가 열이 막 40도예요, 41도예요 이래서 맞추는 거가 아니라 아이가 너무 처지고 탈수가 오고 소변을 안 보고 안 먹어요 이래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좀 알고 계시면 좋으세요. 애가 감기만 걸리면 편도가 심하게 붓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재호님 물어보셨는데,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편도는 말 그대로 목 안 깊숙한 데 있는 면역기관인데,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편도는 거의 무조건 부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감기 걸릴 때마다 편도 크다고 얘기 듣는 분들은 사실은 감기 안 걸렸을 때 편도 사이즈를 한번 보는 게 좋아요. 원래도 편도가 커서 애가 좀 요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애인지 아니면 평소에는 편도가 작은데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마다 커지는 아이인지를 보셔야 되고, 보통은 요 편도나 아데노이드 요런 것들은 사람이 한 만으로 한 11세 정도 될 때까지 점점 사이즈가 작아져요. 그래서 11세쯤 되면 원래는 거의 다 없어지게 되는데 편도가 너무 큰 아이들은 11세가 되더라도 성인까지 남아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친구들은 한 11세 될 때까지 얘가 요 편도염이 점점 좋아지는지를 보시면 되세요. 근데 만약에 11세 되기 전에도 편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잠잘 때 애가 이렇게 편도가 걸려서 숨 쉬다가 하다가 갑자기 하면서 이렇게 숨 멈추는 거가 단 한 번이라도 발견이 된다. 요거는 편도 제거 수술을 조금 일찍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애가 편도가 이렇게 붓는데 열감기가 막 한 달에 막 4번, 5번 엄청 편도염을 자주 걸려서 이걸 막 1년 동안에 반복을 해요. 그럼 아이 건강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만으로 11세 되기 전이더라도 수술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아이들 마취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같은 데로 예약을 잡아서 다녀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 아까 전에 요거 설명드렸었어요. 면역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면역력을 보는 검사. 요거는 보통 대학병원에서 하는 검사가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뭐 IgG
G가 뭐 이렇게 부족한 친구, 아니면 IgGAM이 다 부족한 친구, 이런 식으로 유전적으로 타고나게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을 감별하려고 하는 검사들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검사로 해서 아이 면역력을 이렇게 알아보지는 않고요. 감기 너무 자주 걸리는 아이들이 이제 노출을 최대한 한번 막아봐 주시고, 지금 제가 발표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지를 한번 지켜봐 주세요. 질문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네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감기를 달고 살아서 접종을 못 하고 있어요. 감기 걸려도 해야 되나요? 맞아요. 근데 접종을 저도 애가 아예 안 아플 때 맞으면 제일 좋은데, 근데 저도 이제 신도시에서 일하고 있는데 신도시 아이들은 감기를 너무 자주 걸리거든요. 그래서 접종 맞으면 계속 막 이제 그 못 맞고 이렇게 연기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기침 콧물 있어도 그냥 맞춥니다. 원래 맞춰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다만 열이 나는 애한테 맞추면 안 돼요. 그래서 37.5도가 넘어가지 않으면 기침 콧물은 조금 있어도 스케줄 따라서 맞추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벌써 시간이 50분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제가 첫 비욘디 촬영이었는데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제가 정말 좋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테니까 다음에 또 한번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표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표진기 원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